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오늘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휴전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우려로 8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청소년 야간 통금제가 시행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연설장 밖에서 아이스 단속이 이뤄진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은 물론 미주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LA 한인사회에서도 경축식이 성대히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광복절 LA에서 전해드리는 SBS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미러 정상회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휴전 발표 없이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매우 건설적인 회담이었으며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푸틴 대통령과 조만간 만날 것이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나토에 전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은 당초 1대1에서 3대3 회담으로 변경됐고 최소 6시간 이상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3시간도 채 안 돼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우려로 8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3.1포인트 하락한 58.6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에도 크게 못 미치며 4개월 만에 하락세를 기록한 겁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9%,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9%로 상승했습니다. 미시간 대학은 관세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소비자 심리를 다시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청소년 야간 통금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토요일 네이비야드 지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대규모 청소년 모임으로 인한 안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금 기간 동안 지정 구역 내에서는 만 17세 이하 청소년 9명 이상이 공공장소나 상업시설에 집결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네이비야드 지역의 통금은 오늘부터 오는 월요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적용되며 DC 전역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통금은 오는 31일까지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어집니다. 알래스카 주도 주노에서 빙하호수 범람으로 홍수 위협이 커지면서 주민 대피가 진행 중입니다. 맨더놀 호수와 강 수위가 급상승해 주요 도로와 시설이 폐쇄됐으며 임시 대피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수위가 최대 16.75피트, 약 5m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난해 최고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d in the kind of neighborhood of 300 homes impacted by flooding. Some more, some less. But this year, I would hope to see that number in the double digits instead of the triple digits. 이번 범람은 폭우가 아닌 빙하호수 붕괴로 인한 것으로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LA 리들 도쿄에서 진행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연설장 밖에서 아이스 단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연방정부의 설명과 정반대되는 행위라며 단속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Do with safety. In fact, this is the exact opposite of keeping our city safe. We do not need them here, and they had no business to come here and provoke this. 베스 시장의 전 상대 후보였던 리 카루소도 무장한 아이스 요원들을 배치시킨 것은 시민 겁주기이자 미국적이지 못한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딸기 배달부 2명이 구금되는 등 최근 2주 동안 아이스 단속은 LA 도심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몰로비아 홈디포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남성이 고속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LA 북부에선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고먼 인근에서 발생한 킹 산불은 5번 프리웨이 주변 약 577에이커를 태우며 현재 40%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RV공원과 주택가에는 대피령이 내려졌고 일부 도로는 통제 중입니다. 또한 어제 오후 시작된 액튼 지역 호크 산불은 300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진화율 42%를 기록했습니다.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일부 주민들은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일부 한인 가정도 피해를 입었으며 한인 교회와 단체들은 마스크와 담요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의 불신감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일제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광복 80주년이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맞는 광복절 경축식. 이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서울은 여전히 흡수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대남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일부란 뜻이 담긴 북한이란 용어 대신 북측이라고 표현한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그런 불신감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며 군사분계선 인근 훈련의 중단 같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비핵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비핵화가 어려운 과제지만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되 북한 비핵화란 목표는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평양 개선문 광장에서 대규모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방북 중인 러시아 하원 의장과 함께 참석해 연설했는데 러시아와의 유대만 강조했을 뿐 한국과 미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은 지 꼭 80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주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LA 한인사회에서도 광복 80주년 경축식이 성대히 개최됐습니다. 특히 미주 지역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한인 차세대들이 대거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LA 시정부도 기념 배너와 시청 점등식으로 광복 80주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만세!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선창으로 한인들의 힘찬 만세 삼창이 울려 퍼집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후 수많은 애국선열의 활동 무대가 된 LA. 올해로 80주년을 맞는 광복의 의미가 더욱 특별한 이유입니다. 우리 남가주 한인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을 때까지 미주사회의 구심점이 되어서 물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은 도움을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가주 사회에서 맞는 광복 80주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축식에서는 광복의 그날을 공연으로 재현하고 다 같이 광복절 노래를 합창하며 다시 한번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올해는 특히 80주년이라서 사실은 3월달부터 생각을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의미가 있고요. 작년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준비를 했고 나라를 되찾는 데 힘쓴 이민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은 이제 한인 차세대들이 계승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고 차세대 교포들이나 또는 어린아이들이 2세, 3세들이 그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그러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LA시 정부도 한인타운 한복판 팔각길에 경축 배너를 설치하고 시청 건물 점등식을 개최하는 등 광복 80주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특별 성명을 통해 이 뜻깊은 날을 맞아
한인 사회에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광복절 경축식에서 3년 만에 과거사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중요한 동반자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올해가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 수교 60주년이라고 환기한 뒤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온 일본과의 관계 정립은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를 콕 집어 말한 건 3년 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첫 해인 2022년 이후론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한일 관계의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건데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문제를 묻고 가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 미래로의 길을 끊진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정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국권을 빼앗긴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 없다며 첨단 과학기술 육성, 에너지 전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소프트 파워로 세계적 변화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한국 곳곳에서도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에서 시민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80년 전 그날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동은영 기자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커다란 태극기들이 바람에 휘날립니다. 커다란 잔디밭만한 대형 태극기 앞에선 시민들이 만세도 외치고 손에 쥔 태극기도 흔들어 봅니다. 지금은 잘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전에 저희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셨던 분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시민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80년 전 그날의 함성을 다시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과거에 광복절 때 진짜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좀 울컥했죠. 우리 대한국민 국민이다. 약간 애국심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80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한 초상화 전시회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궂은 날씨에도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내 얼굴이 독립운동가의 모습으로 변하는 걸 지켜보고 태극기를 그리며 독립운동가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좀 슬펐어요. 갇혀있다니 억울하게. 지금 우리 현재는 평화로우니까 감사하죠.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유관순 복장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그런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에게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아서. 광장 한편에서는 대한제국 의병대장 안중근을 기리는 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태극 문양을 상징하는 빨강과 파랑 연막이 파란 하늘 위에 새겨집니다. 잔디밭에는 태극기 수백 개가 나부낍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공군 특수비행당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와 육군 의장대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항일운동 전면에 나섰던 독립군이 실제 사용했던 무기 전시와 함께 독립군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은 패전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로서 13년 만에 반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패전 80년을 맞아 도쿄에서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戦争の惨禍を決して繰り返さない。あの戦争の反省と教訓を今改めて深く胸に刻まねばなりません。
패전 이래 일본 총리가 반성이란 단어를 언급한 건 13년 만입니다. 일본은 1993년부터 패전 이래 이웃나라의 반성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지난 2012년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이런 관행이 끊겼습니다. 다만 침략이나 가해와 같은 표현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역대 총리들이 10년마다 사죄의 뜻을 담아 발표했던 총리 담화도 이번엔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곡물 대금을 복납했습니다. 또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어제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했고 고바야시 다카유키, 다카이치 사나에 같은 다른 총리 후보군도 잇따라 야스쿠니를 찾았습니다. 国を、そして国民を、そして平和を守り抜いて、そのために全力を尽くしていくと、その覚悟を新たにしてまいりました。 우리 외교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네, 미주리주에서 한 주민이 호수에서 수상 스키를 즐긴 뒤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주리주 보건복지부는 해당 주민이 오자크 호수에서 수상 활동을 하던 중 아메바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메바는 주로 코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 뇌로 이동하며 감염될 경우 두통과 발열, 구역과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고수온기에는 수상 활동을 피하고 코마개를 착용하며 머리를 물에 담그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12세 소년이 같은 아메바 감염으로 숨지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네, AT&T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들에게 모두 1억 7,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데이터 유출 사고는 지난해 3월 처음 알려졌으며 당시 고객 7,300만 명의 생년월일과 사회보장번호가 다크웹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대부분 고객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기록이 유출됐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소송이 제기됐고 AT&T는 첫 번째 사고에 대해 1억 4,900만 달러, 두 번째 사고에 대해 2,8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해 고객 1인당 최대 7,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서 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광복이 있기까지 일제에 맞서 싸운 수많은 항일투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선의 용대 활동입니다. 그동안 이념 갈등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이들의 항일투쟁사 현장을 베이징에서 한상우 특파원이 돌아봤습니다. 중국 베이징 남서쪽 300km 거리 타이양산 자락 황북 평촌. 산 중턱에 손일봉, 최철호, 이정순, 박철동 네 분의 의사가 모셔져 있습니다. 묘 앞에는 누군가 한 잔 술을 올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941년 12월 12일 밀정의 신고로 거처가 노출되면서 일본군 300여 명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이들은 동료의 퇴로를 확보하며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당시 중국 국민당군과 공산당군 모두 이들의 전사를 안타까워할 정도였고 중국 정부는 지금도 이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200km 거리에는 조선 의용대의 또 다른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조선 의용대가 주둔하며 생활했던 예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풀이 무성하지만 건물 곳곳의 공간은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1941년부터 2년 넘게 일본군에 맞섰던 기록과 당시 무기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조선은 미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 사람들과 함께 일본과 싸웠으니까 그걸 아직도 그냥 보존하고 있어요. 이거 피닉하고 있지.
타이항산 인근만 해도 항일 유적이 13곳이나 되고 중국 전역에는 374곳이 남아 있습니다. 항일 무장투쟁 중 전사한 열사들을 기리는 기념관 주변에는 이렇게 무궁화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일제에 대항해 싸웠던 역사를 한국과 함께 기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938년 김원봉 선생이 만든 조선의용대는 5년 뒤 일부는 민족 계열인 광복군에 편입되고 일부는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을 바꿔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함께 항일투쟁을 벌입니다. 이런 이념적인 배경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받아 왔습니다. 광복 80년, 더 늦기 전에 독립을 위한 이들의 희생을 진지하게 평가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생생한 육성으로 광복의 감격을 전하며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운동가들의 얼굴과 육성을 생동감 있게 복원해낸 것인데 독립을 향한 이들의 깊은 울림을 홍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립기념관 광장에 설치된 미디어 큐브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육성이 담긴 영상이 재생됩니다.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백범 김구 선생의 이 영상은 그의 흑백 사진과 1948년 8월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연석회의 연설 음성을 바탕으로 AI 기술이 복원한 겁니다. 고국 분열의 위기를 만구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신익희, 조소왕 선생의 발언도 생생히 되살려냈습니다. 나라를 위해 노력하자. 광복의 기쁨과 앞으로의 다짐을 담은 이 발언들은 광복 3개월이 지난 1945년 11월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조국에 돌아가기 전에 흰천에 적은 황국기념 서명포 글귀를 육성으로 재현한 겁니다. 광복을 맞이한 그 감격과 27년 만에 내 나라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야겠다. 음성 자료가 없었던 김규식 이시영 선생의 영상은 현재 70대인 직계 손자의 음성을 토대로 제작됐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내 고국 같은 곳은 없다. 사실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가. 근데 진짜 살아 계셨다면 저런 목소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뜻깊고 존경스럽습니다. 영화관에선 광복 소식을 듣고 거리로 뛰쳐나온 군중들의 함성이 AI 기술로 복원돼 울려 퍼집니다. 영상 관람료 1,000원 가운데 815원은 독립운동가 후손돕기 사업에 기부됩니다. AI로 복원한 그 함성 그 장면 보니까 뜨거운 열기가 가슴에 와고 대한독립 만세! AI 기술은 80년 전 그날의 감동을 생생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 라운지에서 즉석에서 요리를 제공하는 라이브 스테이션을 운영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 라운지에서 5성급 호텔 셰프가 즉석에서 요리를 제공하는 라이브 스테이션을 운영합니다. 대한항공은 한국의 미를 반영한 최고급 인테리어에 집중했으며 한식과 양식, 베이커리 등 식사 공간과 간단한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프레스티지 가든 라운지를 새로 조성했으며 이곳 역시 오는 18일 정식 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LA 한국문화원에서 나전 7기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문화원 측은 서울 공예박물관과 공동으로 한국 나전 7회공의 근현대를 대표하는 나전장 6인의 나전도안과 대표 작품들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KFF LA 지부가 차세대 SNS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KFF 지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주제로 한 3분 분량의 동영상 작품을 모집해
연방의원과 주의원 등으로부터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에 K-투어리즘 로드쇼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워싱턴 한국문화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 체험, 당신의 순간을 빛나게 하다라는 주제로 치킨과 라면 등 한식과 게임, 뷰티, 한국 여행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무료 경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K-팝 댄스 페스티벌과 함께 댄스 경연 대회도 열립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의 상륙함 전대 앰피비어스 스쿼드런의 전대장으로 한인 2세 대령이 부임했습니다. 헨리 김 대령은 세 척의 상륙 전대함과 더불어 10,000명의 해군, 해병대원을 지휘하며 앞으로 부대의 작전 능력 향상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입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뜻깊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 SBS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